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국가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재산권을 또 싸우려고 투쟁을 하면 안 되죠. 대표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누구를요? 그렇죠. 바로 군주를 만드는 겁니다. 얘도 군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군주는 형식장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있어도 누구를 만들어? 위에 의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를 만들어서 군주를 감독하고 감시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져보면 군주가 대통령이니까 행정권이 되겠죠. 그죠? 의회와 행정권을 구분하는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한테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쵸? 일부만 양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홉스랑은 좀 다르죠. 왜냐? 이 일부라는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국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얘나 얘가 잘못하면 누가? 국민이 얘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뭘 설명해요? 그렇죠. 저항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크와 관련되는 것은 이 정도의 내용들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회주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간접민주정치. 국민이 직접 정치 현장에 가서 뭔가를 결정하고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서 걔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늘 감시를 하다가 잘 못하면 너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우리가 저항권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간접민주정치는 현대의 민주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하죠. 뒷부분은 가서 하겠지만 일단은 로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부 양도소를 주장을 했다면 얘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일부 양도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양도를 하기는 하지만 얘는 일부만 양도를 할게 이 말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국민들이 너 내려와 해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얘한테 다 준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얘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루소만큼이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주권은 일단 국민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로크가 시험에서는 굉장히 홉스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홉스, 로크, 루소가 각각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사회계약,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구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 공통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요. 성선설의 바탕을 두고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선해. 그럼 국가를 왜 만들어? 이 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은 너무나 착한 존재고 따라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질서정연하고 다 뭔가가 이렇게 가지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수호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양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다 질서를 지켜나가니까. 그래서 양도 불가설을 주장합니다. 양도하지 않으니까 대표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직접 민주정치, 그 다음에 완벽한 국민 주권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와 홉스는 상대적으로 좀 설명할 것들이 많지 않은 데 비해서 로크가 굉장히 많죠. 설명할 것들이. 그래서 이 로크가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로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일단 사회계약설이라는 제목에다 밑줄을 쳐두시고 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얘는 만만투. 내버려 두면은 투쟁 상태고, 자연 상태가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개인의 생명, 재산,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이고, 로크는 탐욕적인 자들이 나타나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설은 다 있지만 개인의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강조하고 있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홉스 안으로 들어갈게요. 밑줄 칠 부분 쫙쫙 치고 넘어갑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용어들만 밑줄을 치겠습니다. 홉스 들어가면요. 자, 기억의 뒷부분 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 부분 만만투라고 표현했었죠. 그 부분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억의 가장 뒷부분 보면 절대군주, 그다음에 군주 주권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니은에 보시면 완전히 양도함에 가로 열고 전부 양도설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했던 기본권은 뭐냐? 자기 보존의 욕구 또는 생명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억에 보면 탐욕적인 사람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니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항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바로 윗줄에 보면은 입헌 군주,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입헌, 헌법을 세워놓고 군주는 그죠? 헌법에 따라서 그죠?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주. 그래서 군주의 주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론 밑줄 쳐놓으시고요.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는데 뭐라고? 일부 양도설 또는 간접민주정치. 일부 양도설 점 찍고 간접민주정치 이렇게 좀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소 보시면요. 자, 루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일반 의사입니다. 자, 일반 의사에 입각한 일반 의사라는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민주권론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양도 불가설 밑줄 치고 간접이 아니라 뭐 직접민주정치 밑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홉스, 로크, 루소에서 용어들의 의미들을 설명했던 의미들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송 수업이 좋은 건 뭐예요? 이해를 못하면 다시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특히 다른 것들은 뭐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요. 볼 필요도 없고요. 사회계약, 이 사회과 전체에서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기능인데요. 자, 국가의 기능 1차적 기능, 2차적 기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집단의 차이점. 요거는 뭐 사회 문화랑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뭐 집단의 성립 요건에서 뭐 두 사람 이상이 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집단이라고 한다. 그럼 국가도 집단이냐? 네, 집단이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 구분 밑에 있는 지속성, 가입과 탈퇴의 자유, 그다음에 포괄성, 강제성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는 지속적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속적이고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국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린 거고요. 물론 국가가 때에 따라서는 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자유롭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포괄성, 그죠? 어떤 집단은 그 집단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하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 관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 그 다음에 행위 규제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그죠? 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국가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뭔데?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스토리라는 사람이 표현했던 이 정치란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나라당, 그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집단만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만 뭐 정치하면 골 아픈 거 뭐 이런 것만 떠오르지만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건 이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뭐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걸 정치라고 한다라고 이스턴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표현할 수 우리가 이게 찾아봐야 되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뭐냐? 요거 하나. 그죠? 권위적,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간단히 표현하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어떤 뭐 가치로운 것, 뭐예요? 우리가 흔히 갖고 싶어.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를 국가가 뭐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해. 이 권위가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집에서 아버지가 권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 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묵적 복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정치하는 집단이 있죠. 그죠? 그 집단을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지지와 동의를 줘서 걔들이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됐던 겁니다.